장누수증후군과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죠? 최근에 각광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내 세균 혹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도 많이 챙겨 드시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각광받는 이론이거든요. 왜 이런 이론들이 나왔냐면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내 환경,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이제 기능의학에서 장내 세균들에 대한 혹은 새는 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새는 장 증후군이나 장내 세균에 대한 문제들은 한방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론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치료에서 응용했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는데 그 이론들이 이제 정립되면서 한방적인 치료 혹은 기능의학적인 치료들이 가미되면서 보다 환자분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장누수증후군의 정의는 뭐냐면 소장벽에 있는 육모들이 타이트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루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 겉 신드롬이라고 해서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진 틈으로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균들 혹은 내독소라고 하는데 이제 장내에 있는 독소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알러지 물질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는 장 증후군에 의해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의 기능 자체는 이제 소화기관으로서 흡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영양 물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새는 장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육모들이 타이트한 그런 결합들이 느슨해지죠. 그러면 흡수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너무 안 좋은 물질들이 흡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흡수 자체에서 좋은 것들은 흡수가 안 되고 나쁜 것들이 흡수되는 그런 악영향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좋은 걸 많이 챙겨 먹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흡수할 때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흡수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새는 장 증후군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새는 장 증후군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화기관의 문제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위장 쪽의 문제들, 만성적인 위염 혹은 역류성 식도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복부 불편함, 상복부 불편 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가스가 많이 차고 더부룩한 증상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병으로 가면은 심각한 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위염, 위축성 위염 같은 것들 시작해서 과민성 장증후군,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 같은 거, 셀리악병 같은 것들로 이어지죠. 그런 병들은 사실은 장누수증후군이 극단적으로 염증화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해지는 소화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화기관의 문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신경계통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뇌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무기력감,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 두중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망증 이런 것들도, 기억력 감퇴 같은 것들도 누수증후군과 관련이 커요. 실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신경계와 뇌신경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들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담이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이제 정신적인 흥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과 관련이 커요. 염증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겼다? 사실 이해가 안 될 테지만 만성 염증 상태에 의해서 염증 내독소들이 발현되면서 우울증 같은 것들, 흥분 장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뭐 기저질환과 결합됐을 때 뇌졸중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증 질환들도 생겨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누수증후군의 문제는 뭐냐면 장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염증 물질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혈관 내 염증 물질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게 몸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통증, 섬유근통 같은 것들, 몸 전체적으로 막 이곳저곳이 아프죠. 그래서 몸이 막 찌뿌둥하고 아픈 것들이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 질환들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면역계 문제들도 생겨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장에 항원 물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홍방성 낭창이라던가 피부 질환 중에서 면역계 질환에 속하는 대표적인 건성 같은 것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질환도 장 누수증과 관련이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피부에도 직접적으로 염증을 미치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염증 물질들이 피부를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피부 속으로.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선 피부염, 그 다음에 이제 가려운 거, 두드러기 같은 것들. 두드러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장 누수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먹게 되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랑 똑같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성인성 여드름. 성인 여드름이 장과 왜 관련이 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분들 혹은 만성적인 설사 혹은 생리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염증 반응이 턱 주변으로 심하게 생겨서 잘 안 사라지는 성인 여드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장과 관련이 커서 장 쪽을 치료해주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안면 홍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안면 홍조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되는데 안면 홍조 역시도 장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 누수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식사 습관입니다.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혹은 야식을 먹었다 혹은 굶었다 이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장 누수증후군,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너무 바쁘다 보면 식사를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로 통제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에서 씹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빨리 씹어 넘기면 빨리 씹어 넘긴 음식물 자체가 소화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작작용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번씩 씹어주고 그 다음에 넘기고 다시 또 씹고 넘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충분히 식사 시간을 길게 갖고 충분히 씹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음식물인데 음식물은 예전부터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육류 위주의 식사 습관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너무 단 거, 이런 음식이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어요. 기름지죠? 입에도 참 맛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기에 들어있는 항생제 같은 것들이 장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항생제가 들어오면 장내 유산균들은 거의 다 사멸하거든요. 근데 고기에 항생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문제를 첫 번째 일으키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진 지방 자체가 이제 장내 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음식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음식물이 가공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 같은 것들도 염증 반응을 만성적으로 유발하는 건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장 누수증후군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면 두 가지는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레벨이 올라가면서 장에 만성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 우리 몸은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장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장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 누수증후군과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장 누수증후군과 피부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